지사님께 제가 우리 국장님과 답변하다가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도정 질문을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도 있고 또 이런 걸 한번 일깨우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저는 말을 좀 적게 하고 지사님은 한 질문에 한 30분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봉화마을 관련 질문이었으면 처음부터 저한테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예, 한번 지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죠. 예. 앞으로 우리 봉화마을을 어떻게 이거를 잘 가꾸어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의입니다. 봉화마을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 기념공간,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추모공원과 지금 새롭게 건설될 기념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님 기념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 들판을 포함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봉화 들판의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를 포함한 생산지역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념공간과 생태 농업지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내려오셔서 살기 좋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한번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농촌 지역을 농사를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봉화들판의 친환경 농업이었습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이었고 그때 시작됐던 생태 농업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봉화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대통령님의 묘역이나 사저 이런 기념관을만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봉화 전체가 새로운 생태 마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직접 함께 보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봉화마을의 친환경 생태 농업은 저는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접근하고 거기 가서 느꼈던 점은 지사님과 비슷합니다. 목적은. 근데 저는 도심 속에 저런 친환경 단지가 있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비유법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창원의 용지호수를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용지호수를 관리하는데 창원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데 1년에 한 1억 3천에서 5천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게 도심 속 안에 용지호수가 있다는 것은 창원 시민들의 복이기도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저거는 정말 대단한 복이다. 도심 안에 호수가 있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김해에서도 저는 여기에 땅이 한 평도 없고 우리 사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한 사회 말만 가지 말고 개인한테 사유재산의 침해를 우리가 굳이 줘도 되겠느냐? 그러면 13헥타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로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일단의 면적을 매입하자는 거죠. 이 기회에.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그런 걸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왜 개인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는 출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의 면적을 사서 보존을 하고 그 나머지의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변의 안전지대를 만들어놔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똑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생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 해서 그거는 거기가 생태 공원은 모르지만은도 아까 반복됩니다만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생태 친환경 단지는 될 수 있으나 다른 작물은 어렵다. 그럼 겨울에는 허브판으로 놔놓을 거냐? 그럼 삭막하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지금 지사님 저 사진이 여름 사진이 아니고
그 초겨울 사진이거든요. 저 얼마나 삭막합니까? 부로 저걸 제가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흑토람에 들어가 보면은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진주에 계시는 의원님들 계십니다만도 농업 기술의 문제도 저기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흑토람이라는 농업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저 자료에 기인을 해서 거기는 부적합하다라고 찾아낸 것이고, 이것 또한 여기는 우량농지가 아니다. 그리고 구역 증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일단의 면적을 김해 씨와 협의를 해서 이제 매입을 하자. 자꾸 논란거리를 없애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저한테 답변 시간을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더니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 과정에서 제일 우려가 됐던 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거냐. 뭐 그렇다고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불가침의 권리는 아닙니다. 헌법 119조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정도의 공공성이 있느냐가 저는 오히려 훨씬 중요한 기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난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과정에서 농림부와 김해시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봉하마을 들판에 대해서는 다른 그 진흥지역 해제 대상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하마을은 옛날에 간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논농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밀이라든지 이런 걸 이모작 시범 실시를 하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게 가능은 하지만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논농사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쌀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우수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전부터도 봉화쌀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우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가 조성돼서 진행될 때 경남에서도 2013년도에 경남의 생태농업 대상을 봉하마을에 영농법인 봉하마을에 직접 포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모작이냐 이모작이냐 하는 걸 떠나서 겨울이 되면은 하포천과 봉화들판에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철새들의 먹이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봉화들판이 생태 지역으로서 자연 생태를 유지하는 지역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봉화에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쌀농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친환경 벼농사 생태농업 단지로서의 역할도 그렇고, 지금의 봉하마을의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는 유지되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느냐. 한 해에 10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100만 명에게 봉하마을이 생태마을로서도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한 시간에 지금 지사님의 의지를 다 찾았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건 누군가가 출구를 좀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네.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을 뿐더러 지금 제가 어제 우리 빈지태 의원님께서 지사님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농업의 이해도가 넓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 빈지태 의원하고 화장실에서 만나 이야기했어요. 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 온 목적이 다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오로지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경남이 농업도시의 면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데 저는 본신의 힘을 다해 보려고, 몸무게는 120kg 좀 됩니다만 힘듭니다. 제가 이 서가 있는 것조차도.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한 페이지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제가 짧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퍼뜩 말씀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녹조의 원인은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저기 하나 PT 하나 더 띄워보세요. 시간 수도 좀 자꾸 간호. 저기가 녹조의 원인이라고 대체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하나 띄워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뭐 물의 유수의 문제도 있지만은도 저처럼 축산하는 사람들이 오폐수 등등이 강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저게 낙동강물의 녹조를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 천억 몇 조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낙동강의 녹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의 유속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접근했고 두 번째 문제는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치수구를 밑으로 내려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도작에 국한한 문제고 제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겨울철에 우리가 수막 재배를 하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수막 재배를 하려면은 물 수위가 내려가 버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합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 수위는 아까 말씀드린 7도에서 8도가 저온 작물을 농사를 짓는 작물인데 그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지금 현재 보를 무조건 개방해 버리면은 겨울철 영농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면 낙동강 수질 문제와 그리고 그 보호 개방에 관해서 좀 함께 연관지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호 개방을 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특히 이제 수막 재배를 통해서 겨울철에 지하수를 통해서 그 보온 효과를 내고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농민들의 피해, 지난번에도 한번 피해가 있어서 이제 피해 조사를 하고 보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종의 좀 순환고리 같은 겁니다. 수막 재배를 하게 된 이유도 그전에는 수막 재배가 아니라 4대강 사업 이전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이 수박 농사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 그 습지화 돼가는 과정 때문에 그러면서 수막 재배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수막 재배가 또 4대강 보호 개방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질 개선 사업이 1조 3천억을 투입해서 수질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 녹조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활 하수를 제대로 처리해서 낙동강에 보내지 않는 한 수질 개선은 어려울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보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지금 낙동강의 수질은 총 인해 함량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해 함량,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해 함량은 낮아지고 있는데 녹조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원인은 저는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호 개방 문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호 개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대책 없이 보를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도 만일 낙동강에 있는 수중보들을 개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을 해달라고 부탁을 먼저 드렸고요. 다행히 환경부에서도 올 연말까지 보호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경남도가 함께 보호 개방이 만일의 경우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지사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좀 정정하고 싶은 것은 생각이 차이긴 하지만은 또 4대강 사업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기능 중에 홍수 조절 기능, 예컨대 이번에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은 순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한 가지 말씀 중에 수막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수막 재배를 한 게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 저온작물은 딸기부터 시작해서 저온작물, 케일, 뭐 양배추 등등은 가온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농사를 지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우리 농정국장님이 훌륭한 국장님이시고 또 우리 친환경 담당 관계 공무원들이 잘하지만은 혹여 의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꼈던 것도 한번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자주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사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 수중 보호 개방 문제는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